안녕하세요, 가치왕입니다. 2월 27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는데 지금 보시는 코스피처럼 특히 그동안의 시장 흐름이 좋았던 업종들 그쪽의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오후장까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2600 초반쯤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약간의 낙폭을 만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마이너스 0.7%로 마무리되었고, 반대로 코스닥은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되었었네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지수의 흐름이 평소보다 좋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고요.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는 생각보다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의료용 미용기기 쪽 클래시스가 19% 급등이 있었고, 또 제약바이오 쪽 이쪽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차원지 관련주를 제외했다면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코스피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죠.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신경 쓰이는 것이 외국인의 연속적인 순매도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6거래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규모 자체도 꽤나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쯤에 전환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고요.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도 오늘은 수급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보다는 규모 자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까지 6거래 연속으로 파란불이 들어왔고 수급을 봤을 때는 기간만 나흘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와 함께 다시 한번 20만원이 깨졌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던 카카오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와 함께 5%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고, 반대로 네이버의 흐름은 좋지 못했어요. 5%의 급락이 있었고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한국항공우주, HLB, 삼성전자, LIG넥스원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도 카카오, 하나오션, 하나솔루션, LG이노텍, YG엔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나스닥이 3일 동안 빠졌다면 전날은 다행히도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저점이었죠. 그 저점 부근에서 쌍바닥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S&P 500은 S&P 500도 3일 동안 빠졌다면 어제는 그래도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대로 다우지수만 조금 빠졌었죠. 자,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모처럼 2%의 급등이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실적은 생각보다 잘 나왔었고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다고 해요. 그게 보는 기사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치보다는 상회했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실제로 정규장에서 3%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면 시간에서는 생각보다는 조금은 빠지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 마이너스 1.5%였나요? 그 정도로 빠졌더라고요. 어쨌든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그게 뭐 시장의 기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드라마틱한 실적은 아니었다, 그렇게 시장은 내다봤던 것 같고, 자, 그런 부분 때문인지 오늘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하이닉스도 1.8% 빠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이 실적 시즌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반도체 관련주의 일봉상의 흐름을 보면 약간의 엔진이 달아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필히 지금의 실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1분기 중순이니까 못해도 3분기나 4분기쯤 올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은 계속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살펴보시고요. 또 엔비디아도 지금의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도 그게 또 하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면 오늘처럼 예상치를 넘는 실적이 나온다고 해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대를 많이 하셨겠지만 반도체는 다소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서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는 방법, 저는 기본적으로 그날 상위 종목들을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바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재료와 뉴스를 계속 살펴보면서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다면 관심 종목에 그대로 두고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뭐 10%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관심 종목에 편입시키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략할 시점을 노린다면 저는 당장 노리는 것이 아니고요, 관심 종목에 넣어놨죠? 그럼 이게 뭐 하루, 이틀,
조금 길게 본다면 3, 4일 정도 약간의 시장에서 관심에 멀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의 가격 조정이 조금 발생이 된다면 그때를 진입 타점을 한번 잡아보고 있고요. 물론 그 시점에도 재료 자체는 계속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HLB죠. 일단은 이 종목의 일봉상의 차트를 보면 과거에 한 차례 급락이 있었고 그 흐름을 다시 돌리는 듯한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료도 있었죠. HLB의 가남 신약, 이게 아직까지는 FDA의 신약 허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아마도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전에 유럽 종양학회에서 치료 가이드라인 치료제로 등재가 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이게 오늘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는데 그 때문에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가 지금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고 있고 또 상승률도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카카오,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아마 지금 1년 평균선으로 보면 그 평균선을 돌파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수정해서 볼까요? 240을 선으로 바꾸고, 자, 이렇게 봤을 때 1년 평균선을 돌파했죠. 그리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같은 움직임이 나왔었던 네이버는 오늘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두 종목의 움직임이 나뉘고 있고요. 또 한국항공우주, 이 종목은 방산 관련주예요. 물론 최근에 하나그룹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그 방산 관련주로서는 별다른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그룹주가 조금은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약간의 종목 순환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산 쪽은 고평가 논란이 있지 않다면 저는 계속 주목해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도 카카오 네이버처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빠지고 있죠. 반면에 다른 방산기업 한국항공우주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순환매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APR이라고 있죠. 이게 의료용 미용기기 관련주예요. 그런데 최근에 미용기기 관련주를 보면 주가의 흐름이 조금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APR에 지금 11% 급등이 나오고 있고, 자, 조금만 더 내려가 보면 밑에 클래시스가 있죠. 이것도 미용기기 관련주입니다. 마찬가지로 8%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저 옵텍, 이 종목은 24%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선은 의료용 미용기기 쪽, 이쪽 관련주들이 모두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여러가지 재료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재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PR, 이 종목은 유럽에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레이저 옵텍 있죠? 일본 진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린 종목, 클래시스는 삼성전자에서 인수 가능성이 제기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의료용 미용기기 관련주는 지금 많은 기사들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한 가지 주목해볼 수 있는 이슈는 최근에 중국에서 한알령을 해제할 것이라는 이런 뉴스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자, 정말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업종들은 미국에서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약간의 자유를 수 있는 업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업종들은 주로 미국보다는 유럽이나 중국 쪽으로, 그쪽에 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게요. 밑에 하나솔루션이 있죠. 이 종목이 오랜만에 9%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아시겠지만 태양광 관련주예요. 자, 그리고 위에 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태양광 관련주 정말 오랜만에 단체적으로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태양광은 중국이 시장을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태양광 모듈 판매 가격을 올리겠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으로는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폐지하겠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태양광 모듈의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들이 있었고 다른 재료들보다는 조금은 신선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산, 또 조선, 그리고 AI 쪽, 이쪽은 오랜 기간 재료가 이어졌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은 새롭게 느껴지고, 자, 그리고 일봉상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저점에서 돌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정말로 더 뻗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반짝 재료로 끝날 것인지 그거는 조금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오랜만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 또 새로운 재료가 있다는 것은 꼭 한번 관심 종목으로 관찰해보세요. 자, 며칠 동안 시장 흐름이 잘 버텨주었다면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썩 좋은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흐름이라고 생각이 됐고, 어쨌든 그래도 2월 한 달 동안의 흐름은 괜찮았잖아요. 내일은 2월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더 분발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